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아껴두었던 이란 시인들의 시를 모아놓은 시집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 해서 몇 편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매일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이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헤란로 생각납니다. 테헤란로. 근데 참 우리가 너무 모르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그 이란 시인들의 시 정말 맛배기나마 잠깐 들여다보면서 네, 이란 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호메이니도 떠올리고 또 페르시아의 후예도 떠올릴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과 석유도 떠올 텐데요.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작품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걸출한 이란 출신 감독이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비롯해서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이게 3부작이라고 하죠. 네, 오래전에 본 영화들인데 정말 오랫동안 막막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아마드가 친구의 공책을 잘못 넣고 왔는데 그 공책을 어떻게든 돌려주기 위해서 공책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숙제를 못할까봐 숙제를 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는 장면이 눈에 선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시. 그러면서도 뭔가 이란의 꿈이랄까 페르시아의 꿈이 젖어 있는 듯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인의 이름은 소라브 세펠입니다. 저도 낯섭니다. 아마 이란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되게 낯설 것 같은데 이 시를 번역하신 신견식 선생님의 번역의 힘을 믿고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나 제자들 만나면은 틈만 나면은 제발 아랍 문학, 동남아시아 문학, 인도 문학 공부하라고 거의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그것이야말로 정말 블루오션이다. 우리가 너무나 몰라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애원처럼 얘기를 해요. 중앙아시아도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에 비해서 학문적 식민성이 너무나 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란 문학을 이란어에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번역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신견식 선생님의 번역으로 소라브 세페리의 시 주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친구 집이 어딨죠? 기사가 물었던 때는 저녁 어스름이었다. 하늘이 잠시 멈췄다. 행인은 어둠을 향해 전등을 비추고 버드나무를 가리키더니 말했다. 저 나무에서 멀지 않아요. 바로 앞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신이 꿈꾸는 것보다 푸른 정원을 끼고 있죠. 사랑이 믿음과 정직의 깃털만큼 파란 곳이에요. 골목 끝까지 가시면 청소년의 뒷골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고독의 꽃 쪽으로 돌아서 꽃 두 발짝 앞 신화 속 영혼의 샘물에 들르세요. 맑고 깨끗한 두려움에 휩싸일 거예요. 그 은밀한 공간에서 다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빛이 둥지에서 새끼 새를 꺼내려고 소나무를 오르는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럼 걔한테 물어보세요. 친구 집이 어딨니? 이 시는 유튜브로 이 텍스트가 올라가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친구의 집. 아마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신이 꿈꾸는 곳보다 푸른 정원을 끼고 있는 장소고요. 네, 그리고 사랑이 믿음과 정직의 깃털만큼 파란 곳처럼 깃든 곳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고독의 꽃 쪽으로 돌아서 꽃 두 발짝 앞 신화 속 영혼의 샘물에 들러서 가면은 그곳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의 둥지에서 새끼 새를 꺼내려고 소나무를 오르는 아이가 보이면은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은 친구의 집을 알려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마 이 시는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친 듯 푸른 하늘 보았다라는
우리가 몰랐던 이란 시선에서 꼽은 최고의 시입니다. 이 출판사 마음이음이라는 출판사가 조그만 출판사인데요. 이런 그 귀한 책들을 한 권씩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몰랐던 조지아 소설선 같은 거 있죠. 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출판사 같은데 아주 고맙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번역이 없고 이런 책을 낼 인문적 상상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시집을 번역해서 내 생각했겠습니까? 돈도 안 될 텐데. 이런 책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건 강하게 그냥 광고에 될 것 같아요. 뭐죠? 우리 히히 스토리에서 광고 많이 하는 것? 봉황도 있고요. 그 로얄 젤리 그리고 제주산 황칠나무로 네, 만든 맞아요. 황칠라우로 만든 이노큐인가 네, 뭔가 있죠. 이노큐. 예. 봉황칠 이노큐. 네. 그런 것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런 시집도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시집이 딱 꽂혀 있으면 폼이 납니다. 그리고 주소라는 시에 포스트잇 딱 붙여 놓으시고 내가 갈 친구의 집 그곳은 어디일지 한 번쯤 깊이 물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많습니다. 예. 골라놓은 시가 많은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하마드 살만이라는 시인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은 너의 눈입니다. 이란의 복잡다단한 정치 현실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란이 시아파 벨트의 중심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를 연결하는 수니파와 차이를 두고 있는 이슬람 종파라고 얘기하죠. 그 시아파 벨트의 중심 국가인데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 종교 원리주의와 독재가 많은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의 경제 제재와 내부의 독재 체제 안에서 이란의 민중들이 신음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이런 시들은 은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모하마드 살마니의 시 너의 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사는 푸른 하늘은 너의 눈, 내 우주의 빛나는 별은 너의 눈, 사랑의 의미가 보이는 것은 너의 눈, 내가 중학교에서 처음 배운 것은 너의 눈, 뙤약볕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 여름낮에 응달은 너의 눈, 가잘에서 거울 얘기가 나오면 숨은 곡절은 틀림없이 너의 눈, 나는 공허, 신성모독, 이단으로 가득하지만 내 믿음의 밝은 구석은 너의 눈,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우냐고 또 묻는구나. 그럼 앉아서 들어보렴. 고치지 못할 나의 고통은 너의 눈. 이 너의 눈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 시의 의미가 금방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정말 행복한 세계를 꿈꾸는 게 시인의 숙명 같은 것이라면은 푸른 하늘에서 또는 빛나는 별에서 사랑의 깊은 의미에서 이 너의 눈을 발견하는 시의 몸부림이 금방 와닿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시도 이란의 현대 정치 상황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자꾸 싶은데라고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란 문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들은 번역된 것들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이란 문학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작품만 만났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 시나 소설들이 쓰여진 것인지 뭐 개략적으로 짐작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추정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 말도라는 시입니다. 아이가 울부짖으며 불타 재가 되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어머니가 슬픔과 쓰라림을 숨기고 참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사랑을 믿는 순교자인 늙은 아버지가 순교한 아들의 짐을 졌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 이웃의 어린 딸은 하늘로 날아갔다. 거울의 심장은 깨졌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사방에서 도끼가 빛처럼 쏟아지던 때 남자는 등에 꽂힌 이 세상에 칼을 말하지 않았다. 내 조국은 검에 수백 번 베었다. 하지만 화난 암사자처럼 아무 말도 없었다.
이 높은 의심의 벽 저편에 시인이 있었는데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아무 말도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은 불과 연기를 건너다가 서서히 녹았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박탈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며 어느 밤 나는 거울이 뭐라고 했는지 스스로 물었다. 대답은 또다시 똑같이 아무 말도 없었다. 내 아픔과 슬픔의 작은 조각이야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산더미 같은 슬픔을 마주하고도 아무 말도 없기란 불가능하다. 이 텍스트가 생산된 환경,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진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시의 독해가 가능할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란의 현대사를 두마간산식으로 아는 저에게도 이 시인의 아픔은 그대로 와닿습니다. 산더미 같은 슬픔을 마주하고도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상황들, 내외적 상황들이 있겠죠. 그 시인의 고통들이 절절하게 와닿기도 하고요. 이 시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면은 바로 우리 현대사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과도 아마 맥락이 닿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산더미 같은 숲을 맞이하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 그건 뭐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폭력, 압박 또는 압력이 있기 때문일 테고 그걸 역으로 이용한 내부의 독재 정치도 문제가 되겠죠. 네.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인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와 좀 가까운 좀 직설적인 언어로 쓴 시가 있습니다. 하미드레자 셰카르사리. 좀 이름이 좀 낯설죠? 네. 1975년 생일을 보니까 상당히 젊은 시인인 것 같습니다. 김PD의 동년배쯤으로 보이네요. 눈이라는 시인데요. 짤막한 시입니다. 이번 눈으로 학교가 모두 휴고했다. 이번 눈으로 도로가 모두 폐쇄됐다. 이번 눈으로 만남이 모두 취소됐다. 이번 눈으로 비행기가 모두 연착됐다. 그런데 그렇게도 새하얀데 이번 눈으로 전쟁이 연기되는 일은 없었다. 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 그냥 학교도 모두 휴교를 하고요. 도로도 모두 폐쇄되고 만남도 모두 취소되고 비행기도 모두 연착됐는데 그렇게 세상이 모두 새하얀데 전쟁은 연기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이 전쟁을 일상처럼 살아온 사람들의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낯선 세계를 만난다는 것 정말 신기하고도 기이하면서도 그 시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사슴이라는 시입니다. 예. 사슴하면 여러 시인들이 떠올 겁니다. 특히 백석이 1936년 펴낸 시집의 제목이 사슴이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사슴이라는 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 비록 눈물 방울일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발치에만 떨어졌다. 나 비록 가시일지라도 꽃 그림자 밑에서 쉰다. 그대 빛깔과 냄새가 생각난다. 사랑의 봄이여. 나는 제비꽃으로 휘감았다. 그대를 기억하며 흙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그대를 찾으며 눈물처럼 내달린다. 나는 평생 젊음이란 걸 어렴풋이 보지도 못했지만 남들이 하는 얘기는 들었다. 나는 축복의 잔에서 포도주를 맛보지도 못했고 욕망의 가지에서 쾌락의 꽃도 못 땄다. 나는 하얀 털을 하늘에게서 거저받지 않고 젊음이라는 현찰로 하얀 털 가닥을 사들였다. 삼나무여, 땅에 발을 박은 채로 자유롭다고 떠벌리지 마라. 나야말로 온 세상에서 발을 끊었으니 내가 사람들한테서 달아나더라도 날 나무라지는 마라. 난 사람들을 본 적 없는 사슴이니까.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그린 시처럼 보입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라는 백석 씨의 한 구절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상상이 교차하는 그런 시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시를 읽으니까 이란이 그렇게 낯설어 보이진 않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감정선이라는 게 인종에 따라서 문화 풍토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제목이 가슴을 찌릅니다. 내 심장은 나와 함께 울려고 한다. 입니다.
나 이 세상에서 달아날지라도 사랑이여 내 심장은 나와 함께 울려고 한다. 난 어디로 날아가야 하나?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어둡고 좁은 틈새에서 마당으로 나갈 길을 찾지 못한다. 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준 적도 누구에게 마음을 받은 적도 없다. 파도를 떠다니는 부서진 널판지처럼 외따로 멋대로 떠다니는 나는 나에게서 갈라져 나왔다. 내 심장처럼 내게 가깝다면 내게 가까운 이가 있다. 내게서 떨어지고 갈라졌다면 내 심장이 사모하는 이가 없다. 내 사랑을 기리며 마른 목을 죽일 포도주가 주전자에 없다. 내 존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보탰는가? 내 부재는 무엇을 덜어낼까?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가? 누가 대답 좀 해줬으면. 별들은 구름 속에 덮였다. 사랑이여, 내 심장은 나와 함께 울려고 한다. 사랑이십니다. 네. 오마르 하이염부터 시작해서 사디나 하페즈 등등 이란의 옛 시인들, 12, 13세기 시인들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로보이어트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저께는 이란의 망명 작가 마리암 마디지의 소설 나의 페르시아의 수업도 봤고요. 또 오래전에 이란의 사랑과 검열이라는 소설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잠깐 말씀드린 영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비롯한 올리브 나무 사이로까지, 거기에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란 현대 시인들의 모음집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를 보시면은 우리가 막연히 알았던 이란의 풍경들이 어렴풋이 그려지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문학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오솔길이 열리지도 않을까, 또 물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이란 시선,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 해서 몇 편 함께 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란의 힘을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아주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문화적 힘이 분명히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